11월 1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추임마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경주 편성이 좀 많았습니다. 앞선에서 약간 싸우는 마필들이 약간 무너지고 조금 더 편하게 전개했던 문세영 기수가 탔던 마필들은 입상에 성공했는데 다른 마필들은 좀 더 앞선에서 편하게 전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설행형 마필들이 무너지면서 추입형의 마필들이 의외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후반부에는 약간 비가 오면서 또다시 이제 추임마들이 약간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가 와서 약간의 기수들이 전개적으로 추임마들한테 적응을 좀 못한 것 같아요. 내일은 일단 오늘 뭐 10시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약간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수들이 앞선에서 서로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다가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취 자유로운 마필들, 이런 마필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충막감이 나와 있죠. 4번마 이클립스 블랙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본적인 뭐 순발력도 있고 뭐 직전 경주 중속에서 보강되는 모습 속에서 선두권에 바로 바짝 따라붙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안쪽에 외곽에 없어요. 지난번에 뭐 이동화 기수가 타고 이 마필을 이제 3차까지 끌어올렸던 마필인데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에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4번마 이클립스 플레이 이 마필을 인정하고요. 후차권으로는 10번마 가야스타를 한번 노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 가야스타를 제가 축으로 놓고 지난번에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벌마이스타의 동생인데 이번에 망사 눈가면을 빼고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뛰었던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조재로 기수도 마찬가지고 서인석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필 자체가 망사 눈가면을 신청했더니 이 마필을 아예 이제 앞만 보고 뛰었던 거에 대해서 약간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망사 가면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좀 더 시야적인 측면에서 멀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전력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활동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일단 1000m, 1300m 두 번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 뭐 4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여기서 10번만 가야스타가 선행을 가도 말 못하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노렸던 게 우연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10번만 가야스타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해운용마가 또다시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지 않고 지난번에 선두권에 조재로 기수가 계속적으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기수인데 이 마필 해운용마는 지난번에 밀어서 그냥 선행을 가버렸어요. 그때 편성을 보시면 그렇게 막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밀고도 갈 수 있겠구나는 생각이 좀 들었던 마필이고요. 6번마 에코월들도 중속에서 모래를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인데 이 마필도 직전 경주보다는 좀 더 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3번마 간다고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마필은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13초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은 없지만은 취입력은 되는 마필입니다. 1300m 거리 편성이고 여기 4번마 해운용마 10번마 내순도로마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1번마 레이디블루 4번 6번 10번 1번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력의 마필들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약간의 앞선에서 경합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3번마 간다고가 직전 경주 모래를 약간 피하면서 전개하다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 차라리 안쪽으로 전개를 하면서 안쪽으로 약간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때려가면서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 역시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앞선에서 싸움에서 3번마 간다고가 마지막 추입으로 역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번마 맹룡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제가 뭐 이호식 기수도 좋아하고 직전 경주의 모습도 상당히 좋았고 이번에 조교도 맹룡이 국내선 1등급의 최강 쏜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주기를 했어요. 근데 최강 쏜살이 1등급에서도 그래도 중급 이상의 경주 편성에 되는 마필인데 그 마필을 대등한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국내선 4등급 마필하고 이렇게 3도 병합주기를 하는데 맹룡이 가운데 딱 끼워가지고 완전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을 보내놓고 5번이 그냥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워낙에 이호식 기수는 중간에서 힘 한 배를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5번만 맹룡 이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렇게 막 큰 배당을 노리는 경우보다 안정적인 마필을 가지고 이렇게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일단 3번마 걸작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은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그걸 알고 두 손 오픈을 지난번에 보내주고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말이 많이 살아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번 경주가 이제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3번이 좀 더 세게 보겠고요. 10번마 브라이트 카이드 역시 기본기가 단단한 마필이죠. 이 마필도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입니다. 어떨 때는 뭐 선행도 갔다, 어떨 때는 뭐 따라가는 전개도 했다. 이거가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전개적으로 이제 송재철 기사가 외곽 게이트가 있다는 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입상에 성공했지만 이번 경주는 1200m 경주 편성으로 거리 자체가 워낙에 짧은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다면 송재철 기수가 외곽에서 잘못했다가는 좀 더 늦어버릴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9번마 큐피드 시크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뭐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병합 조교를 하면서 근성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9번마 큐피드 시크, 여기 5번마 라이징봉, 기본적으로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이죠. 이 마필도 뭐 농협 회장배 대상 경주까지 출전했던 만큼, 근데 이 마필도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약간 밀리는 모습입니다. 모래만 잘 피하면 되는데, 일단 조재로 기수, 임기원 기수 다 타봤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뭐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이번 3경주는요, 3번마 걸작선, 5번마 라이징봉, 여기에 9번마 큐피드 시크, 10번마 브레이트 카이 이 네 마필 갖고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미라주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장악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근데 직전 경주 1분 16초 4를 쪘는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국내선 5등급 해량진주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도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다 우리가 한 방을 보느냐,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 외곽의 9번마 파인블루가 되겠습니다. 9번마 파인블루 같은 경우는 조창욱 기수가 기승하는데 예전에 이 마필 조창욱 기수가 8월 16일 정도 때 2차까지 끌어올랐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1200m, 1400m에서 워낙에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마필 자체가 못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조교도 확실히 뭐 국내선 6등급 불의전사, 국내선 5등급 드물어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번이 선행을 가고 뭐 2번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뭐 3번, 4번 이렇게 따라 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9번마 파인블루도 1200m의 적정 거리를 출전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한 발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지겠습니다. 일단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 만큼 1번, 9번 쪽에 포커스를 잡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매직 임팩트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7번마 내추럴 사운드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고
4번마 퍼플 신화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고, 여기 10번마 컴플리티 파티까지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마필은 안쪽에서 1700m 경주에서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1번마 용비천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8월 3일 경주 때 김성현 기수가 타고 51의 부담량을 가지고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급전에 맞으면서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3번의 경주에 뛰었는데 계속적으로 5번 게이트, 6번 게이트, 5번 게이트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선두권에 바짝 따라붙지 못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은 그렇게 뭐 2번하고 6번하고 4번하고 여기에 10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선두권에 치고 나가면 1번 게이트에서 2번 뒤쪽만 따라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다빈 기수는 다른 마필 볼 필요가 없어요. 2번만 매직 임팩트 뒤만 따라가면 돼요. 매직 임팩트는 무조건 빅토르 기수가 앞선에 가야 되잖아요. 빅토르 기수가 토요일검에서 엄청나게 잘 타줬는데 그렇게 밀고 가면 매직 임팩트 뒤에 따라가다가 사코노에서 미리 빼가지고 마지막 추임을 하면 되는 마필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능력을 최근 들어서 가장 가지고 있던 마필입니다. 인다빈 기수가 이 마필을 지난주부터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조교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마필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더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1번마 용비천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산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복병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이챔프가 엄청나게 이제 또다시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습니다.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엄청나게 추진을 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부담량 54.5km까지 올라가는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좀 문제가 돼요. 지난번에 13초 4인데 요거는 그냥 평균적인 타임이라고 보면, 근데 걸음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3초 4가 뭐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걸음거리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저기 제가 보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12번 그레이트 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마필도 1800m 직전 경주 처음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 그레이트 보이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마필이 약간 모래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대리고 약간 좀 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하나의 조건으로 따지면 현장에서 체중이 여기서 좀 더 빠져야 돼요. 직전 경주 509kg가 나갔는데 이 마필의 체중 자체가 480kg대가 적정 체중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내선 4등급 자이언티 마린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목요일날 조교 때 상당히 잘 갔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조교까지만 해도 뭔가 아직 말이 부족하네.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될 수 있는 마필인데 아직까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요일날 조교 때 진경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말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일단 1번이 선행 가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다 이 12번마 그레이트보이도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렇게 늦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12번마 그레이트보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두손 오픈은 뭐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뭐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3번마 원더풀 로드도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고 3번하고 4번이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할 거잖아요. 3번이 가고 4번이 따라가는 전개인데 안쪽에 2번마 예술이아가 일단 문제입니다. 예술이아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이 마필도 좀 더 앞선에서 움직여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번은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그 중에 4번과 두손 오픈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걸작선을 6마신을 이겼는데 이 마필은 그냥 말이 완전히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캐레르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예전에 보시면 13초 4, 13초 5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경에 다시 약간 늦어버리면서 스타트가 실패하는 바람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3착을 했던 마필인데 끝걸음이 13초 0이었어요. 그리고 1400m에서 주로 빠르게 3위에서 1분 26초 6을 뛰었고요. 요 정도의 추임력이면 여기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충분히 따라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3하고 2번하고 앞선에서 싸우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4번만 두손 오픈이 살아남고 8번만 케레르가 마지막에 취입을 하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데 6번마 퀸즈로드도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죠. 여기에 안쪽에 있는 1번마 바쿠스도 57.5지만 최적의 전개에서 좀 더 풀어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10번마 뭐 운주가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성원 기수가 이제 이제 금요경마부터 기승을 했는데 운주가이도 뭐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닙니다. 이 마필도 분명히 지난번에 1600m 국대스타한테 이제 4분의 3맛이 졌는데 추입은 상당히 잘했죠. 근데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복병권에 있는 마필 두 마필이 있는데 제가 원래 부산경마는 제가 오픈하는데 제가 이 두 마필을 확실히 지금 다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무리 이걸 아직 하기 못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하고 제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레이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라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확실하게 그 마필의 A시장의 모습 요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까지 입성했을 때 모습을 보면 A시장 컨디션이 상당히 좀 활발했어요. 약간 머리를 쳐박고 있을 때는 안 됐는데 머리를 들고 이렇게 다녔을 때 잘 뛰었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컨디션까지 판단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산경마를 다 오픈해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번만 싹스킹은 그래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문세영 기수가 이마필은 또 지난번에 뭐 따라가는 적이 마이아 기수가 탔었던 모습하고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 모습하고 보시면은 그때의 모습을 보면 문세영 기수가 좀 더 깔끔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2착을 왔지만 레이스 흐름은 싹스킹이 문세영 기수가 훨씬 더 깔끔하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문세영 기수가 마이아 기수하고 같이 붙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절대 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문세영 기수도 이거 3번마 싹스킨도 사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 판단됩니다. 여기에 뭐 1번마 창조의 읍등도 있고 8번마 콩나물도 있는데 이번 경기는 딱히 뭐 손댈 수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의 이제 복병마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9번마 위닝 댄서가 되겠습니다. 1번마 닥터시죠. 뭐 최은경 기수가 지난번에 장거리 경주 1800m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이번에 서승원 기수로 기수가 교체됐는데 일단 이 마필도 뭐 5살짜리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제가 이제 9번마 위닝 댄서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지난번에 닥터 브라운하고 같이 뛰었던 레이스거든요. 이 12번마 닥터 브라운하고 같이 뛰었는데 그때 따라가는 정도였는데 유광희 기수가 아예 마음을 놓고 전개를 하더라고요. 야, 이 마필은 조금만 전개가 길었으면 흐름 자체가 약간 느린 레이스에서 조금만 길었으면 더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일단 지난번에 체중이 빠지면서 말이 많이 호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상당히 위닝 댄서가 상당히 끌고 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유광희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노려볼 수 있죠. 뭐 1번하고 닥터 시저, 뭐 3번마 대함장군 이 마필들이 뭐 인기 1위, 2위입니다. 그러면 9번마 위닝 댄서 같은 경우는 삼복승식으로도 엮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7경주입니다. 과천시장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제가 이제 주중부터 여러분들한테 준비했던 경주 편성이죠. 5번마 마이티 네오, 3번마 관악산 스톰, 외곽에 있는 9번마 관악산 오투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앞선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200m 경주지만
제가 이제 11번 온평스톰도 상당히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외곽으로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차라리 뭐 3번 게이트, 5번 게이트, 6번 게이트 이 정도의 게이트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면은 손쉽게 뭐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어서 추입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10번마 페퍼엑스가 되겠습니다. 뭐 5번마 마이티 네오, 6번마 파이널 K 뭐 다 좋습니다. 5번마 마이티 네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코지 기수가 밀어서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뭐 선행도 가능하지만 안쪽에 3번마 간악성 스톰이 있기 때문에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6번마 파이널 K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뛰고 지금 연습 주행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습 주행도 보면은 그냥 진짜 연습 주행이었어요. 그냥 모래를 맞고 라스트에 그냥 한번 톡톡 대면서 그냥 쭉쭉 이렇게 올라오는 걸음? 그냥 자기 걸음만 딱 확인하고 추입이 어떤 거라는 걸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0이었는데 상당히 이 마필은 완전히 뛸 수 있구나, 더 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11번 온평스톰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10번과 퍼펙스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인기권에 좀 많이 좀 밀려져 있는 마필인데 강성호 조교사가 이 마필을 최근 보시면 알겠지만 2억 기수가 타고 2착 2착으로 왔습니다. 근데 강성호 조교사가 2억 기수를 태우지 않고 기수를 장추월 기수로 기수를 바꿨어요. 장추월 기수를 바꾼 이유는 뭐냐? 약간 중속에서 치고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멀지만 아직 몰에 대한 민감한 부분 때문에 그걸 잘 피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게이트가 10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안쪽 게이트에 갇혀버리면은 모리를 정통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외곽에서 그냥 무빙식으로 장추월 기수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넘어오는 거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10번마 페퍼엑스를 봐야 되는 거고 6번마 파이널 K도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이마필도 올해도 다 맞아 벗고 다 해요. 김용군 기수가 이마필은 제가 봐서는 추입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막 앞에서 갈까봐 약간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하고는 무조건 이제 앞선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6번이 바로 따라 붙어야 되는데 요걸 또 앞에로 가려다가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영군 기수도 3번하고 5번하고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마 파이널 K 인기마 중에는 복병마 중에는 10번마 페퍼엑스 이 마필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경남도 일법의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뭐 2번마 스마트 보스, 4번마 클리논, 5번마 위너 클리어 이 세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는 경주 편성입니다. 세 마필이 이제 보내주고 타야 되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저는 2번마 스마트 보스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이 외곽에 있는 드래곤 벤저한테 졌어요. 드래곤 벤저한테 졌는데 제가 봐서는 스마트 보스가 좀 더 나아요. 또 안쪽 게이트고 반응하는 게 많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했을 때 기수가 이렇게 추진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추진했는데 말이 안 나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마 스마트 보스는 추진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쭉쭉쭉쭉쭉 날아가는 그림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8번마 드래곤 리벤저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 뭐 그렇게 막 빠른 말들이 없는데 8번마 드래곤 리벤저는 지금 10월 달에 지난번에 뛰고 나서 구절염이 3일이 발생해가지고 다리 쪽이 약간 약한 게 약간 흠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뭐 스마트 보스 같은 경우 위험명 기수가 여기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맘만 먹으면 2선까지 뭐 3선까지 바로 붙을 수 있고 지난번에 이 스마트 보스가 스포족을 6번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4번의 스포족을 하고 나온 만큼 이번 스마트 보스 이번 경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중반부에 약간 터울을 두고 공략을 하겠는데요. 일단 안쪽에 위지러너 말이 괜찮습니다. 2번마 신의 이름도 괜찮습니다. 1번 위지러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승급전에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의외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잡지 못했죠.
근데 그래서 이번에 헤리카심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강한 조교를 시행하면서 안정감을 좀 많이 띄워줬던 마필이고요. 이번에 신의 이름,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신의 이름을 제가 요걸 이제 놓고 했었는데, 선행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개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쩡하게 레이스를 이용호 기수가 지난번에 전개를 했어요. 그냥 아예 맘먹고 그냥 선행을 갔으면은 좀 더 좋았을 건데, 이것도 아니고 약간 저것도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에서 지난번에 레이스를 전개를 했던 마필이거든요. 일단 두 마필은 가져가야 되고요. 그번 올드브레임도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직전 경주 착지 불량하면서 스타트를 실패하는 바람에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에 이제 종호익 쪽에서가 다시 한번 이동화 기수한테 기회를 줍니다. 요거는 이제 53.5기 때문에 예전에 같았으면 문세영 기수나 장추월 기수는 기수를 바꿀 것으로 생각했는데 바꾸지 않고 이동화 기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화 기수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취입을 할 수 있는 마필은 조금씩 올라오는 8번 온평킨 배당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만 가지고 있으면 선행을 장악했을 때는 좀 더 뛸 수 있는 마필이죠. 오수철 기수가 최근 약간 주춤대고 있는데, 이 마필도 2번이 그렇게 막 선행 의지가 없다면 8번이 그냥 선두권에 밀어버리면 충분히 8번도 버티는 그림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스틱네스는 요거는 약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예전에 이게 막 김성현 기수, 조재롱 기수 타고 다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트레보 기수가 타고 딱 입상에 성공했을 때 보시면 딱 펜스에다 대놓고 정확하게 임팩트하게 때려줬던 마필입니다. 펜스에다 붙여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내일 뭐 코지 기수가 탔지만은 선행으로 약간은 전개를 하겠지만 약간의 뭐 벌교차돌, 외곽에 있는 11번마 미드 포인트, 이런 마필들이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경기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버 기수가 탔을 때는 정말 사코너가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사코너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전개를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금 안쪽의 주로 자체가 좀 무거운 경주 편성이에요. 5번마 명성축제도 지금까지 뭐 잘 타주었죠. 전구간 강하게 조교를 하면서 이번에도 뭐 정호주 기수가 엄청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약간 이번에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안쪽에 1번마 탐나 최강자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점핑 출전을 하면서 마이너스 5kg 감량 2점까지, 여기에 적정거리 제가 봐서는 1400m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지만 마이너스 5kg 감량 2점이라면 여기서는 해볼 만한 경기 편성이죠. 그렇게 뭐 3번하고 5번만 이런 마필들을 빼놓고는 그렇게 능력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2번마 유니콘 킹덤, 4번마 티지머닝도 매번 결정력 자체가 떨어지는 마필이죠. 근데 1번마 탐락 최강자 같은 경우는 점핑 출전하면서 마이너스 5kg 감량, 그리고 예전에 55의 부담량을 가지고 용암마랭고한테 3마신을 졌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추입은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추입에 가장 좋은 마필이 1번마 탐락 최강자거든요. 그렇다면 1번마 탐락 최강자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베스트마야, 1번마 나이스태양. 그래도 뭐 1번마 나이스태양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이제 완전히 좀 더 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58의 부담량이도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6번마 베스트마야가 2번하고 달빛 조각사하고 이렇게 붙는데 일단 뭐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2번마 달빛 조각사도 직전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1번마 차돌다이아랑 경합하면서 무너졌는데, 이 역시 앞말이다 보니까 말이 좀 더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겠구나,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6번마 베스트마야는 일단 손이 좀 안 갑니다. 4연타에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데 송재철 기수예요. 1번마 나이스태양 같은 경우는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하지만, 예전에 이 마필이 5월 25일 경주 때 김동수 기수가 탔을 때 57의 부담량을 짊어지고 한강파워한테 2마신 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컨디션 자체가 그때의 컨디션까지는 끌어올렸어요. 컨디션 자체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량이 높더라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약간 혼전도가 있는 경주 편성이죠. 3번마 마이티 굿 부담량이 1.5kg가 올라갔습니다. 이마필도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니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운영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근데 이번 경주가 2000m가 아니라 1400m 경주입니다. 흐름 자체가 훨씬 더 빨라요. 이번 흐름은요. 여기에 부담량까지 올라갔잖아요. 3분이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부담량도 올라갔고 1등급에서 지금 3연타의 입상 고민 많이 필요하고요. 9번마 픽스고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담량이 많이 내려왔죠. 우창구 조교사가 이제 지난번에 조상범 기수가 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제 네가 이마필은 픽스고는 너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워낙에 이마필은 이동학에서 전천후 마필이었는데 지난번에 조상범 기수가 따라가는 전기에서 58의 부담량에서 극복을 했던 마필이고 여기에 4번마 볼트맨도 직전 경우 제가 이제 놓고 했던 마필인데 그때 모습을 보면 역시 57.5가 부담량이 높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54.5kg까지 적정 체중까지 내려왔던 만큼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세력이고요. 7번마 세네킨도 일단 앞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일단 가전은 가야 되겠는데 딱히 이 마필도 인기마예요. 근데 이 1200m 거리까지는 괜찮지만 1400m의 앞말에 55.5 480km대의 말이 버티기는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마필도 이제 1400m를 예전에 한 번인가 뛰어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마필도 큰 경험을 좀 더 찾아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라운드 파이터의 동생이죠. 라운드 아리아. 이마필이 1등급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가 마지막 제가 추천 경주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마필 이 레이스 제가 전적으로 완전히 맡아서 분석을 끝냈던 만큼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 11개 경주, 부산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경마도 이제 추천 경주 하나만 적중을 했는데 일요일 경마에서는 좀 다적중 또 배당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쉬운 부분 많지만 방송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보탬이 되는 방송하도록 좋은 분석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